자,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임용닷컴 장윤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 8월 영역별 문제풀이반 개강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하기 전에 몇 가지 전달 말씀을 전달드리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7, 8월 첫 강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질문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내용을 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새로운 내용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이것들이 이제 내 머릿속에서 충돌을 일으키거나 그리고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정립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보통 질문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직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업 쉬는 중 끝나는 시간에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인강 같은 경우에는 카페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 저한테 새 글이 올랐다고 알람이 와요. 근데 어떨 때는 안 와요. 그렇게 보다고 하면 계속 놓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카카오톡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그때그때 바로 답변이 가능하죠.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거나 옆에서 놔두고 일을 하고 있을 때 메시지를 보면 바로 웬만하면 답변을 해드리기 때문에 인강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톡이나 카페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공부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왜냐, 유튜브 등을 찾아보면요, 학습 자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유튜브에 채널이 있잖아요. 그 채널에 들어오시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듯이 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장특법이나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편한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거 있잖아요. 동영상 업로드 이런 거 같은 경우 저한테 문의하면 저도 다시 학원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학원에 연락하는 게 제일 빨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면 저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시간이 걸려요. 제가 듣고 다시 전달하고 다시 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학원에 있는 1대 게시판이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 8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조했듯이 여러분들 답안 받는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걸 하기 위해서. 자, 채점을 받아야 이 수업을 100%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외웠던 내용을 답안에 써주시면 좋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매도 많이 맞아야 맷집이 생깁니다. 이렇게 써보는 연습을 해야 모르는 것도 알 수 있어요. 특히 임용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약 70%가 나오고요. 모르는 게 30%가 나올 거야. 근데 이 중에서 몇 명은 모르는 30%를 내가 아는 것처럼 잘 쓰는 분들이 있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좋다고 얘기하죠. 한국어로 잔머리. 근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모자라거나 조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모르는 내용이었어. 그러면 아는 것처럼 쓰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써봐야 돼요. 모르는 내용도 써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어차피 임용 때 모르는 내용 나왔다고 자신 있게 백지내고 나올 겁니까? 그런 용자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라도 쓰고 나올 거잖아. 그 뭐라도 쓰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직강생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를 낸 분들만 정답지를 드리고요. 인강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강생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있다가 제가 업로드 시점에서 그 업로드 시점에 백지라도 내시면 정답지를 드릴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답지를 전달하지 않을 겁니다. 정답지를 왜 안 주냐라고 하면 어차피 수업 때 정답은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심지어 화면에도 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따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를 낸 분들만 정답들을 드릴 테니까 제발 답안지를 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답안지를 낼 때 제발 이름 좀 적어주세요. 뭘 그렇게 이름이 비싸다고 이름도 안 적어줘. 찾는데 고생합니다. 그리고 찾으면 쌍욕할 겁니다. 그래서 제발 채점을 위해서 당사할 때 내시고 낼 때 이름을 적어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7, 8월 영역별 문제풀이반 안내와 그리고 후반기 학습 전략에 대해서 오늘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부제목은 뭐다?
어떻게 공부할랍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자, 일단은 이 순서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얘기할 거는 오늘 수업인 영역별 문제풀이반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사람과 그리고 좀 더 다른 걸 봐야 될 사람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제가 후반기에 들어오면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상담할 때 늘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 늘 물어보는 것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후반기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에 따라서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알다시피 입시 학원 같은 경우에는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그 난리가 거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 시험에도 영향을 줄 것 같으니 미리 말씀드렸는데 제발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7, 8월 수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7, 8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기 나오는 것처럼 영역별 문제풀이 반입니다. 지금 우리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1, 2월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에 대해서 각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가 뭔지를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3, 6월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뭐 했냐면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했고,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룬 내용들을 살펴봤죠.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그 내용들을 내가 진짜로 알고 있느냐, 이때 말하고 있는 알고 있느냐는 앵무새처럼 그냥 외우는 거 말고 정말 이해하고 알겠느냐를 이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확인을 하면서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구두로 시험 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한다고? 써야 돼. 그래서 쓰는 연습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매주 토요일에 이렇게 진행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오전에는 문제를 풀고, 그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오후에는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1시간 정도는 여러분들 답안지를 수정하고 제출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과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 시에 출근하시고 퇴근은 아마 17시 전후에 퇴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빡세게 토요일에 보내시고 일요일 좀 쉬시고 또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수교육학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풀이와 그에 대한 답안지 작성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3, 6월 마지막 강의 때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이 모의고사를 보면 공부를 좀 하신 분들, 다시 말해서 뭐 2, 3년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답안지 쓰는 걸 잘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는 형식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중등 답안입니다. 초등 답안은 이거 좀 다르게 생겼죠. 근데 초등은 답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답을 쓴다라고 했을 때, 초등은 답을 쓴다고 해서 뜰을 쓰시면 돼요. 1번 문항에 물어보는 문제가 1, 2, 3, 4번에 있다. 그러면 1, 그리고 문제에서 뭐 동그라미 1에는 뭐 쓰고 동그라미 2에는 뭐 쓰고라고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 표시대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답을 쓰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중등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중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공 A의 1, 2, 3, 4번, 그리고 전공 B의 1, 2를 제외하고는 이런 식으로 4줄 가량의 줄이 꺼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답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답을 쓸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걸 보죠. 작성 방법을 보잖아요. 이 작성 방법을 보시면 보통은 점이 2개, 3개, 많으면 4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고 답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점 그대로 이렇게 답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다시피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곤란해요. 물론 이렇게 썼다고 해서 꽈락이나 채점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 경험상 거의 5, 6년 동안 경험상으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답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가르쳐줄 답 쓰는 방법에 비해서 1.5점에서 1점 정도 낮게 점수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게 뭐냐? 우리 시험 몇 점을 떨어진다고? 옆에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점수 떨어질 때 1, 2점으로 떨어져서 아깝다고 소리 안 해요. 보통은 이걸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0.33에 0.34로. 그러면 이 점수가 차이 난다고 하면 나는 100%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된다고? 이 딱으로 쓰면 절대로 안 되고요. 바로 알아요. 뭘? 얘가 공부를 안 했구나를. 답을 채점을 하면. 그래서 답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이 점들 있잖아요. 이 점들이 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첫째, 둘째, 셋째 또는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 점들이 한 문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 수강생 중에서 당연히 뭐 경기도 1등, 서울 1등도 있겠지. 근데 그분들은 모의고사 때부터 지금 때부터 뭘 했냐면 이 문항에 대한 답을 쓸 때 남들과 다르게 여기 한 줄 서론, 여기 본론, 여기 결론으로 답을 썼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 1등, 서울 1등 이렇게 하시는 분들. 대부분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못 씁니다. 왜? 시간도 없고 칸도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에서 배웠던 본론 쓰는 느낌으로 뭘 해야 된다고? 네, 문항들의 답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 안 내면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게 더 귀찮다. 첫째, 둘째, 셋째라고 써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아, 이 부분이 1번 답, 이 부분이 2번 답, 이 부분이 3번 답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답 쓸 때 무조건 순서대로 쓰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안 쓰면 채점하기도 힘들고 까딱 잘못하다가는 답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채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어차피 문제 내용을 보시면 순서대로 서술하는 표현이 있어, 문제.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 안 쓰면 얘가 모른다고 뜻해서 틀렸다고 채점만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만 손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거 연습하는 길에 뭘 하면 좋으냐? 네, 이렇게 답안지 채점도 받으면 좋으니까 직강생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이 끝나고 나서 1시간 정도 본인 답안지를 점검하고 재조정하는 시간을 드릴 거고요. 그래놓고 그걸 제출하시고 답안지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간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죠. 업로드 제출 기간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기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시면 빈 칸이라도 제출을 하시면 답안지를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지금부터 인강 스케줄이 늦어지면요. 결국엔 다 못 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이거 2개였죠. 근데 알다시피 다음 주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 기출문제를 따져도 얼마 안 됩니다, 얘네들. 그래서 오늘 수업은 통합교육만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문제 푼 김에 이 푼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는 진단평가를 2주차 때 수업을 진행할 거고 나머지 내용도 볼 겁니다. 그래서 1, 2주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텐데 즉 교과 교육학은 따지고 보면 긍정적 행정지원 빼고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죠. 문제가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7주제 같은 경우는 눈에 띄죠. 뭐가 있다고? 정세행동. 이 정세행동 같은 경우에는 보강 형식으로 일요일에 진행할 겁니다. 2주만. 왜냐하면 이게 11주가 되면 여러분들 시험 스케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10주 끊기 위해서 7주차 같은 경우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되는데 알다시피 정세행동 같은 경우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늦게 출근하고 빨리 퇴근할 예정입니다. 일요일이잖아. 양심은 있어요, 그래도. 됐죠? 그래서 이 스케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통합교육 그리고 장애아 진단평가와 관련된 복습 문제를 드릴 겁니다. 이 복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다? 알짜교부서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짜교부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복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라도 열심히 푸시면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됐죠? 그리고 채점 방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고 일단 확신한 건 답안지를 내야 여러분들 정답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7, 8월 강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지금 문제를 오늘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7, 8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일단은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 내 깜량에 따라서 1을 넣든 10을 넣든 이거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더 해야 하는 수험생, 즉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내가 1차를 한 번도 합격하지 못했다, 또는 초수다, 또는 별로 공부를 안 했다라는 분들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완성도를 높여드는 수험생 같은 경우는 1차는 합격해봤다라는 분들로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다 여기겠지. 그래서 제가 이 임용과 관련해서 강의를 꽤 많이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8월 되면 많이 지쳐요. 덥고 남들은 다 놀러 가고, 그리고 내 동기들은 카톡 프로필 보니까 다 해외야. 이러면 화딱질 나거든. 그래서 정말 많이 퍼져요. 많이 퍼져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맞나 싶고 이런 거.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남들과 비교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버리면 정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물론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해야 될 수험생 같은 경우는 남들이 본다고 해서 다른 것 더 보면 망합니다. 본인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대부분 그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있다고 하면 벌써부터 그걸 봤을 거야. 맨날 밀어놓잖아. 이거 1, 2월에 봐야 된다고 얘기하면 3, 6월에 볼래요. 3, 6월에 봐야 된다고 물어보면 7, 8월에 볼래요. 그리고 11월에 이거 봐야 된다고 물어보면 내년에 볼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정말 많다니까 그렇게. 그래서 본인 욕심대로 가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더 해야 될 수험생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걸 뭘 해야 된다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공부해서 평가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얼추 알아. 얼추 알아.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 디테일한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디테일한 걸 채워넣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누구는 1차를 합격하지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사람들이 되는 거지. 이것만이라도 하시면 훨씬 더 점수를 잘 받습니다. 물론 올해 나오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올해 나오는 강론이라든지 새롭게 바뀔 내용 같은 경우에도 봐야 되지만, 그 내용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하시면 앞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줄 거야. 이거 바뀌었다더라. 그리고 이거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해 줄 거거든요. 그때는 그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굳이 남들이 이거 보는데 난 이거밖에 모른다 라고 해서 남들을 보는 거 보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제일 중요한 기본적 내용을 놓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딱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해야 될 건, 내가 1에서 5를 알면 여기서 해야 될 건 1.5, 2.5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새롭게 벌리지 말라는 거지. 벌려서 수습도 못해요. 그래서 수습 못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뭐 했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하죠. 올해 시험은.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채워넣는 걸 집중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암기하고 있는 걸 조금 더 자동화하거나 암기하고 있는 걸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 야, 총, 칼 있으면 뭐하나. 하나도 제대로 못 쓰면 의미가 없잖아. 총이라도 잘 쏘든지 칼이라도 잘 쓰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자신만의 그 무언가를 잘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차를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늘 얘기하지만 이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 나는 남들보다 좀 더 받아야 돼. 이때만은 좀 더는 내가 원하는 지역, 원하는 학교로 가야 돼요. 지금 여기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서 뭐 3, 4년씩 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봐. 내가 경기도 시험 쳤는데 점수가 꼴등이라서 포천, 이천, 지역 비하 발언 아닙니다. 포천, 이천 이런 데 가면 진짜 눈물 나요. 정말. 하다못해 장원만 가도 눈물이 나.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경기도라고 하면 수원, 그리고 뭐 일산 이런 데 가고 싶잖아.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당연히 남들이 5를 할 때 나는 9, 10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부했던 내용 거의 비슷하거든. 지금쯤 된다고 하면 기존 했던 가락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가락 말고 나머지 부분을 더 확장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 정말 3, 4년 하고 내가 올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전문용어로 몰입 또는 몰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상태가 10월, 11월까지 유지가 되면요. 꿈속에서 특수교육학을 얘기하거나 장트법을 외우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 합격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식스센스, 제6감이라고 하죠. 공부를 하다가 또는 딴 일을 하다가 또는 잠을 자다가 갑자기 특정한 문득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 그 생각나는 게 시험에 나와요. 그 정도로 돼요. 사람이 진짜 무서워. 정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 수강생 중에서도 지금 교사를 하고 있는데 걔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지역에서 시험을 치면 숙소를 잡잖아요. 숙소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잠자리에 바뀌면 잠 못 자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 그래서 내일 시험이기 때문에 10시에 누웠대. 당연히 잠이 안 오지. 그래서 1시간 뒤척이다가 에라 모르겠다. 한 번 더 보고 자자 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 또는 이렇게 펼쳐봤는데 눈에 딱 보이는 게 있었대. 열심히 보고 잤대요. 그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1등이에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노력하는 자, 뭐 즐기는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제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즐기는 자도 방금 본 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 내가 보고 들어갔어. 그게 나왔어. 그럼 끝나. 그렇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심신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분명히 얘기하지만 어렵진 않아요. 하기 싫을 뿐이야. 짜증이 날 뿐이야.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여름에 이질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여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의 현재 상황, 깜냥에 비추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 이제 공동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냐면 이제는 이해 어쩔 수 없어요. 접어두세요. 일단은 지금은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는 외울 시간이다. 왜냐? 이해하다가 못 외워서 시험장 가면 쓸 말이 없어. 그리고 쓴다고 하더라도 늘 얘기하지만 그게 루브릭이 없으면 틀린 내용이 된다니까. 그리고 특수교육과 4년 그리고 노량진 공부 1년 정도만 한다고 하면 대부분 내용은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 말대로 써버리면 당연히 채점이 안 되겠지. 왜냐? 이게 절대적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 기준이 애매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브릭에 맞는 즉 논문이나 강론에 나오는 표현으로 써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반복, 숙달, 자동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3, 6월 마지막 수업에 본 문제 그리고 오늘 풀었던 내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면타 정도가 있는 내용입니다. 즉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문제야. 근데 이거를 시간을 못 썼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동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화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자동화하는 방법이 이제 뒤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한테 늘 질문하는 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꽤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시간이 걸려 구두 인초를 하고자 하는데 백지호보다 효과적일까요? 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합격할까라고 물어보면 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거 하라고. 백지인출 하라고. 왜? 백지인출이 내 자동화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알다시피 백지인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진짜 A4나 B4나 A3에 정말 특정 영역 다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영역 쓰는 데만 3시간 넘게 걸려요. 그리고 써버리면 아시겠지만 내 손이 아니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구두 인출하는 법도 좋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좀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내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과 말하는 게 다르고요. 말하는 것과 쓰는 게 또 달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백지인출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백지인출 하는 게 만만치는 않지. 왜냐, 하루에 20시간 공부해도 30분 동안 백지에 쓰라고 하면 못 쓰는 경우도 태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부담스러우면 해야 될 게 마인드맵.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드렸냐면 이걸 드렸죠. 이걸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공부를 했으면 대충 보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눈에 떠올라야 돼. 그것 때문에 이걸 드렸거든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거를 써보든지 아니면 말로 해보든지. 말로 하면 빠르긴 빠르죠. 근데 말로 하면 안 좋은 게 평가를 스스로 하지 못해요. 녹음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본인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둘 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건 효과적이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백지인출하는 게 100번 낫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구두인출. 그리고 구두인출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웬만하면 백지인출로 한번 본인들이 공부했던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초특인데 특학 강론은 어느 정도 깊이 봐야 될까요? 하는데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초등이라고 해서 문제가 쉽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최근 문제들 본다고 하면 초등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중특 공부하는 것처럼, 즉 초특이 배우는 특수교육학과 그리고 중특이 배우는 특수교육학 다르진 않아요. 물론 전환교육 부분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뭐 어느 정도는 보셔야 되겠죠. 이때만 어느 정도는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것 정도는 해석할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둘 다 차이는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거 차이를 둬서 공부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자폭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초특도 그렇고 중특도 그렇고 특수교육학이라는 과목은 어느 정도 깊이는 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답안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답안을 쓸 때 키워드가 들어가는지도 의문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처음 암기할 때 잘못 암기해서 그렇습니다. 즉 처음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남들한테 보여주는 써서 답을 확인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분명히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키워드들을 우선으로 암기를 하셨어야 돼요. 즉 이 키워드가 빠져서 다른 내용을 써버리잖아요. 또는 내 말을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채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예를 들어서 올해 문제가 쉽다라고 하면 대부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외워서 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내가 이해한 내 말로 써버리면 채점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올해 문제가 어렵잖아요. 어차피 내용 아무도 몰라. 그러면 다 자기 생각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확률적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확률이 높은 걸 해야 되잖아. 책에 있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걸 쓰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키워드라고 불리는 이 키워드 국어사전 찾아보면 다른 개념과 구별되는 특성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 같은 경우는 어디 많이 포함됐다? 정의나 개념에 많이 포함됐죠. 그래서 제가 처음 공부할 때 정의 개념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구두인출할 때 왜 종류부터 얘기하는데 정의 개념부터 얘기해야지. 그래서 정의 개념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외울 때 키워드 중심으로 일단은 키워드가 뭔지를 확인하시고 그거를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기출 분석은 답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아닌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 기출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업을 들었으면 지금 했겠지.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까지 기출 분석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특히 재수 삼수했다고 해서 기출 분석을 안 하면 또 망합니다. 왜? 1년차 때 내가 봤던 내용과 2년차 때 봤던 내용과 지금 보는 내용은 상이합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또는 내가 인식하는 특수교육학 개념이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분석 같은 경우에는요. 시기에 따라 조금 더 달라지겠지만 지금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답보다는 뭘 해야 되느냐. 답보다는 특정한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답보다는 문제에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전략이 뭐냐. 이 전략은 학습 전략이 있고 학습 전략에는 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키워드,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뻗어나가는 이런 식의 확장하는 공부 방법을 사용해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지금쯤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냐? 만약 내가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다. 그리고 올해 무조건 합격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365 강의 때 썼던 매니페스트 있잖아요. 일단 그 매니페스트 있던 저거를 다 외우셔야 돼. 첫 번째 답안은 당연히 외워야 되고, 두 번째 제가 그 밑에 강론 더보기나 최 선생님이 컴퓨터 써놓은 말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 그게 소위 말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공부를 별로 하지 않으면 그 관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답을 쓸 때 그걸 다 써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 문제를 이렇게 봐야 된다, 저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설 자료에 있는 내용도 다 확인하셔야죠. 이렇게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1차 커트라인까지는 점수를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니까. 그래서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쯤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내용을 보고 특정한 내용을 유추하고 그리고 이끌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답 쓰고 넘어가면 떨어집니다. 답은 어차피 다 외워야 될 거야. 이거 말고 다른 방향을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이제 답보다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그리고 문제 푸는 전략들을 활용해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잘 몰라서 일단은 알려주면 다 받아들이고 내 서브노트나 단권화에 다 집어넣어요. 근데 하다 보면 알잖아. 아, 얘는 거의 안 넣어놓는데? 얘는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버릴 내용도 생기고요, 외울 내용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뒤에 나오는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 버릴 내용을 다 버리고 외울 내용만 챙겨 넣는 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거 나올 것 같다, 또는 이거 새롭게 나왔다, 이거 누가 중요하다 알아 하다가서 서브노트 단권화 자료가 엄청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이거 다 못 외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서브노트 또 정리하고 있어요. 그게 뭔 짓이야 그게. 군대에서 똑같잖아. 연변자 삽으로 팔아갔다가 포크레인에서 파고 다시 덮고, 그지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것보다는 버릴 내용과 외울 내용 확실히 구분하시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기준이 필요하죠. 이 기준이 뭐냐?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나왔냐?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 관련 개념이 나왔냐? 이 기준으로 버릴 내용과 외울 내용을 판단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분량을 내가 외울 수 있냐 없냐. 만약에 이 분량을 내가 외울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챙겨놔야 되겠지만, 없다고 하면 버리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능력에 따라서 버릴 내용과 외울 내용은 정해진다. 다시 말해서 1차를 합격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4학년 그리고 시험 한 번도 안 쳐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버릴 내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확실해야 될 건 그분들도 합격을 합니다. 왜냐? 작은 내용을 알차게 외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에 따라서 외울 내용 다 정해놓고 그걸 열심히 보시는 게 훨씬 더 전략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세강론, 제가 알기로 9월 달에 두세 권이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교육과정평가원의 직거래를 본다고 하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강론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더 완성도를 높일 분들은 무조건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책 사서 보는 건 자폭입니다. 어차피 책 사도 볼 시간도 없고요. 그 내용 정리해서 또 언제 배웁니까?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사람이 알려줄 거예요. 이거 새 책 나왔으니까 이거 보세요. 아니면 뭐 7, 8월 수업이나 90월 수업에 그 관련 내용을 모의고사 넣을 겁니다. 그러면 새로 본 내용이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리된 자료도 줄 거니까 그 내용 정도만 가지고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세강론이 나오면 봐긴 봐야 돼. 근데 볼 때에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본인 실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장특법이나 교육과정 바뀌면 무조건 그거는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7번째, 서브노트를 완성했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자,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소위 말해서 내가 올해 외울 거라고 정리해둔 자료잖아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완성하고 끄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고? 외우고 확인하고 외우고 확인하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죠. 오늘 예를 들어서 7, 8일 정도 된다고 하면 빨리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3, 4일, 2, 3일에 한 영역 정도를 보거든요. 빨리 보면.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서브노트 보고 그리고 뭐 맨 마지막 날 백진출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고? 네. 외우고 확인하고 외우고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차피 서브노트 정리한 내용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가장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것들의 위계를 정해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3번 다 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2번 보고 덜 중요한 거 한 번 보는 이런 방법 써가지고 내가 정리한 내용 중에서도 네, 강약을 조절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튼 이 서브노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7월 넘어까지 정리를 하면 그거 언제 완성할 거라면 내년에 완성됩니다. 그래서 완성이 안 되면 빨리 접는 게 나아요. 왜냐? 어차피 그거 목적이 뭐냐? 완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만들어서 외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외우는 시기가 지금이라서 그 시기를 놓치면 걔 만들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있겠다. 마음의 위안. 올해 이거 만들어서 나 공부한 것처럼 그런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별로 없다더라. 자, 그리고 뭐야 이거? 8번째. 자, 지금 시기에 맞는 공부 방법 틀 알려달라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틀이라고 해봤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뭐 이해 그리고 암기가 뭐 5대5 그리고 6대4 정도 된다고 하면 이제는 암기 비율이 더 늘어나야 돼요. 그럼 암기 비율이 더 늘어나면 당연히 공부 시간도 뭐 해야 된다고? 암기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시험이 중등도 그렇고 초등도 그렇고 특수교육학이 8이고 그리고 교육학이 2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는 초특이 8이고 초과정이 2잖아요. 그러면 이 밸런스를 찾아야 돼. 밸런스. 무슨 밸런스냐? 누가 보더라도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8을 잘해야 되잖아. 그러면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공부하는 거 일주일에 한두 번, 2번 정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를 특수교육학을 봐야지. 근데 특수교육학 볼 때도 장특법도 봐야 되고 교육과정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택해야 될 게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 내가 외워도 쓸 수 있을까? 만약에 이 생각이 든다고 하면 좀 분량을 줄여야 되겠지. 총론이라도 열심히 봐야 되죠. 근데 완전히 포기하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장특법은 무조건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스케줄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8대2에 맞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확인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 중에서 해야 될 거 이제 암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암기와 복습 시간을 더 늘려나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해야 된다? 반복 연습, 누적, 자동화를 할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략적 틀 같은 경우는 점점 인출과 확인하는 시간이 늘릴 수밖에 없다더라. 그래서 이제는 공부하는 목적이 좀 달라지죠. 외웠던 거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9월, 10월 정도 된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물어봐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저기 장특 28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장특 28조 쫙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집에 갔는데 엄마가 물어보죠. 엄마가 물어봅니다. 야, 보행훈련 어떻게 하는데? 보행훈련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했다고 한다면 특수교육학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 내용을 전달해서 이해시킬 수 있으면 제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9번. 자, 대부분 사람들이 공부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돌머리인가? 똥멍청인가? 왜?
어제 본 것도 모르고 아침에 본 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빨리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러 번 빨리 보는 거 다른 말로 회독수를 높이는 거거든요. 이 회독수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일주일이 있다. 그러면 이번 주 일주일에 월, 화, 수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를, 그리고 목금토 같은 경우는 뭐 청각장애를 본다.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특정한 영역을 정하고 특정한 시간과 요일을 배분한 다음에 이거를 빨리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일반적이죠. 근데 이거는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2주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첫째 주에 했던 시각장애 기억이 안 나. 사람질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적장애 공부했던 걸 배웠다고 이 생각을 들죠. 지적장애에서 그런 말 했잖아. 습득 과제와 즉 유지 과제와 새로운 과제를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지적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튼 그런 식으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거 과목 쭉 보면 딱 보여요. 대부분 과목 첫 번째 장이 뭐냐면 정의와 분류, 두 번째 장은 그 정의와 분류에 맞는 평가, 그리고 세 번째 장은 특성이 나오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장은 중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어떻게 공부했냐? 월요일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등의 정의만 다 봐요. 정의 쭉 다 보잖아, 하루 종일. 정의를 복습을 해. 이튿날 뭘 본다고? 분류를 다 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루 공부하는데 전역을 다 볼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러면 당연히 사람인지라 기억하기에는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공부보다는 이렇게 공부도 나쁘지 않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영역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영역 안에 비슷한 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 부분을 떼가지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게 회독수, 즉 복습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다. 제발 복습하세요. 본인들이 소위 말해서 천재과는 아니잖아. 그래서 천재과는 여기 벌써 없어. 다른 데 가 있어. 본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엉덩이 힘으로 공부할 수밖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 대부분 친구들이 최소한 서울대, 고대, 연대를 나왔어요. 왜냐하면 학원 다닐 때 그런 반들이 있잖아. 저 빼고는 전부 다 그쪽이야. 근데 걔네들 보면 정말로 깜짝깜짝 놀라요. 어떤 애 같은 경우는 맨날 수업 시 자거든. 근데 수업 시간에 수학 문제 풀으라 하잖아요. 책이 없는 해답을 만들어서 풉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그게 맞아요. 천재과잖아. 그래서 정말 그런 애들 많습니다. 본인이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럼 나는 엉덩이 힘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일반적인 진화에서 벗어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에는 3,000년 전, 5,000년 전에 그 인류의 뇌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들은 뭐 했다? 수렵 채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놀기 좋아하는 건 그 수렵 채집의 흔적들. 그걸 좋아하면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그냥 엉덩이 힘으로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 자, 그리고 10번째. 자, 초수인데, 즉 공부를 별로 안 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 강의하는 사람에서는 다 보세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시험을 쳐봤잖아요. 시험을 쳐봤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알아.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현재 교육과정이 바뀐 내용이 초등은 확실히 나와요. 근데 중등은 제가 보기에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교육과정 평가원에 뭐 평가 2022년으로 할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본다고 보면 정말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게 2024학년도 시험이잖아요. 근데 2024학년도에는 바뀐 교육과정이 중등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등에만 적용돼요. 1, 2학년만. 근데 그 말은 즉슨 쓰지도 않는 교육과정을 미리 공부해서 들어온 교사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에는 문제가 있지. 당연히 15호로 써야 되잖아. 그럼 15호를 내는 게 맞아요, 원래라면. 근데 이게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은 이런 시기 같은 경우에는 혼란이 많잖아요. 그러면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은 총론을 많이 냅니다. 그러면 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고 15총론, 22총론 정도는 보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당연히 초등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봐야 된다고? 22총론 플러스 22, 1, 2학년까지 봐야지. 왜? 새로운 부분일 거니까.
근데 중등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총론 부분을 좀 더 많이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강론을 내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강론 스타일이 요즘 저기잖아. 선택 중심을 내잖아요. 선택 중심을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교육과정 완전 포기하면 올해 시험 포기하는 거 똑같으니 일만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총론을 해보자. 자, 그리고 11번째. 자, 연도별 기출 분석을 스터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효과적인 운영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물어보는데, 공부를 좀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 문제를 볼 때 연도별로 많이 봅니다. 왜냐? 영역별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연도별은 패턴이 없거든요. 시각장애 물어보다가 갑자기 법 물어보고, 그리고 청각장애 물어보다가 지체장애 물어보잖아.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전이와 일반화가 잘 돼요. 연도별 많이 풀면. 그래서 연도별 같은 경우에는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효과적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요, 여러 사람이 스터디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문제에 관련된 모든 개념과 모든 정리한 내용을 쓰든지 인출하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왜냐? 소위 말해서 문제 푸는 관점을 공유할 수 있거든요. 나는 안 보였던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 이거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저도 강의를 하기 앞서서 저도 시험 공부를 해봤잖아요. 시험 공부할 때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 특히 기출 문제는요, 알다시피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답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강사가 겹치는 답이 있지만 틀린 답도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관점을 여러분들이 토의나 토론 또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게 공부가 엄청 잘 됩니다. 그리고 그 공부가 또 재밌어. 그런 것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거. 그래서 연도별 필요하시면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연도별도.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보면 초수는 도대체 나는 잠은 언제 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어쩔 수 없어요. 초수는 못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정말로 종종 물어봅니다. 합격할 수 있을까요? 네, 늘 대답하는 게 뭐냐면 붙잡고만 있으면 합격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 시험 같은 경우 어떤 해에는 초수가 많이 합격하는 해가 있고요, 어떤 해 같은 경우는 재수가 많이 합격하는 해가 있어. 즉 똑같은 시험이라도 운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우리 배웠잖아. 귀인제훈련에서 실패했을 때 어디에 귀인을 해라고? 네 노력에 귀인을 해라고.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운에 귀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LOL, 롤 왜 잘 됩니까? 남 탓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시험 떨어진다. 뭐가 없다고? 운에 귀인을 하면 돼. 그래서 나의 자존감도 챙기면서 운에 귀인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이 시험 어렵진 않고요, 힘들 뿐입니다. 그래서 초수에 되든 재수에 되든 삼수에 되든 간에 합격하면 끝이야. 물론 그때 사용하는 기회비용들이 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주위에 보시면요, 20대 후반 30대들 꽤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간제 해보니까 더러워서 못하겠어. 그리고 특히 요즘에 알다시피 더럽고 치사하고 힘든 일, 어차피 특수교사가 뭐라고? 3D 업종이거든요. 더럽고 위험하고 3D 업종. 생각을 해봐. 애들 똥 싸고 토하고 다 받아야 돼. 더티. 그리고 자폐 애들 뭐 한다고? 와서 다이빙 헤드버드 하잖아. 그러면 위험한 거지. 됐죠? 그렇기 때문에 3D 업종이야.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이 3D 업종 중에서도 또 3D가 있잖아. 그걸로 요즘 트렌드는 다 기간제 시켜요. 왜냐? 기간제를 담임으로 맡겨가지고요, 담임 수당 10몇만 원 주면서 이거 다 시키거든요. 그래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요. 그래서 다 뭐 한다고? 나와서 공부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특수교육과 강의를 하면서 10년 동안 꾸준히 보고 있는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해요. 20대 초반 애들한테 조금만 버티고 하면 너 나중에 편하게 한다. 근데 그거 못 버티고 나가. 그러다가 다시 몇 년 뒤에 또 봅니다. 헐.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30대들은 제 말에 다 공부할 겁니다. 진짜
결국에 여기 오거든요. 왜? 배운 게 도둑질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제발 네, 마지막을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학교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올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입시학원을 지금 쥐잡듯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명한 그 수학 강사 분 세금 저거 한다고 하고 국세청에서 검사한다고 하고 학원들도 검사한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딱 그거잖아. 수능 문제가 얘네들과 결탁해서 수능이 어렵게 나온다. 그래서 수능을 조금 더 쉽게 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소위 말해서 변별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봐. 변별력이 떨어지면 지금 내가 대학교 1학년이고 재수를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문제가 쉽네? 나도 도전해볼까?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 또 재수 또 늘어날 거고 반수도 늘어날 거야. 그렇겠죠? 근데 그게 한번 수능이 있고 나면 이게 어디로 오냐면 그 다음 공무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육학 강사, 웬만한 교육학 강사 연봉이 놀라지는 말고요. 100억대 이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알고 있잖아? 그럼 다음에는 누굴 타겟으로 알겠습니까? 왜냐면 공무원이야. 공무원도 그렇게 될 거예요. 큰 학원이나 유명한 강사, 뭐 세금 탈루 관련된 내용으로 압박을 할 거야. 그러면 같은 교육 과정에서 출제를 하는 임용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너무 이상하게나 너무 어렵게는 못 낼 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너도 나도 시험을 봐요. 근데 지금 TO가 어떻게 된다고? 떨어져. 시험 치는 사람 많아. 경쟁 높아진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 수학 강사도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학생들만 불쌍하다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공무원과 임용에도 그런 영향이 미친다고 하면 공부하는 환경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는 기간제 양산밖에 안 돼요. 특히 우리는. 근데 이 기간제도 안 뽑을 거잖아 이제. 이게 문제죠.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얼마 전에 강원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강원도 교육청은 면접 문제 자체 출제였고 그리고 수업 시험 관련된 내용도 좀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어젠가 그제 발표한 거 보니까 강원도도 다시 1.5부터 뽑고 그리고 위탁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결국엔 다 이제 도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교육과제 평가원에서 지금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고? 내일 세계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밖에 할 게 없어요. 이제 더더욱.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네, 오늘 기점으로 2023년도 반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새 뜻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만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제발 시키는 준비 하세요. 다 그래야 본인들 밥그릇 챙길 수 있을 거니까. 됐죠? 그래서 OT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는 뭘 할 거냐면 개별화 교육 및 통합교육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